안녕하세요. 일정 짜주는 언니 일자 언니입니다. 도쿄 여행을 계획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리포터 스튜디오인데요.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방문하기 전 동선도 확인해보면서 꼭 봐야 할 곳들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이드맵은 따로 없더라고요. 못 가시는 분들과 여행 전 동선 및 내부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한국 최초로 해리포터 스튜디오 도쿄 입구부터 출구까지 한국판 가이드북 느낌으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도움의 느낌이 팍팍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시고 시청해주세요. 역에서부터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가는 길을 보여드리면서 입장과 관련된 엄청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길 부분은 영상보다 내용이 중요하니 스킵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주세요.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 입장료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 6,300엔, 12에서 17세 청소년은 5,200엔, 4에서 11세는 3,800엔이고 0에서 3세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답니다. 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며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영상 시청 후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다고 우선 가능한 날부터 예약하자 하고 일정 조율 없이 하시면 안 되는데요.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예약 후 변경, 환불이 불가능하답니다. 스튜디오 운영 시간은 진짜 날마다 변동된답니다. 건물 입장을 할 때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이곳에서 대기 시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짐 검사가 끝난 후 들어오자마자 우측에는 물품 보관함이 있고 좌측에서는 오디오 가이드를 빌릴 수 있는데요. 오디오 가이드북은 한국어는 없다고 하니 과감히 패스하셔도 될 듯합니다. 물품 보관함에서 몇 걸음 걸어가면 벽에 해리포터 스튜디오 맵이 그려져 있는데요. 맵에는 발자국이 그려져 있는데 촬영하시고 이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입구부터 출구까지 이동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 제 영상을 보시고 기억해주세요. 로비 가운데에는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쇼파가 준비되어 있고 입장 가능 시간 이전에 이곳에 보이는 음식점과 굿즈샵은 미리 이용 가능하기에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두 곳을 미리 이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좌측에 있는 굿즈샵과 우측 식당가는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 투어 시작해볼까요?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입장하자마자 영화의 첫 촬영일부터 실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을 먼저 볼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출발하셔도 되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영화 포스터들이 엄청 많은 장소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파란 조명이라 인물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지는 않지만 SNS 감성사진이나 스토리용으로는 감성적이게 촬영할 수 있답니다. 이곳에 온 후 바로 다음 장소 시네마로 바로 이동할 수 있지 않으며 단체로 대기 후 입장하게 된답니다. 입장 대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체험한 것을 큐로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해준답니다. 시네마 장소는 두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해리포터 스튜디오 소개 영상과 영화 해리포터 주인공들이 나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곳인지 살펴봐주세요. 진짜 영화관 같은 곳에서는 우측에 앉는 걸 좀 더 추천해드립니다. 바로 이 문이 열리면서 입장하는 영상을 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우측을 기억해주세요. 문이 열리는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앞쪽이나 가운데에 서야 텅 빈 공간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답니다. 자리는 엄청 널널하니 무리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일본은 매너 없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니 유념해주세요. 시네마 장소를 지나 문을 열며 자유 투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문 여는 기회는 그날 생일이나 기념일에 방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듯 하더라고요. 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는 듯 하나 후기를 보니 대체로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에도 생일이었던 어린 친구가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들어갔답니다. 마법의 문을 열고 지나온 장소는 호그와트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장소인 연회장 드 그레이트 홀이랍니다. 이곳은 마법사 친구들이 처음으로 기숙사 배정을 받는 곳인데요. 호그와트의 교수님들과 교장 선생님 덤블도어의 단상을 정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숙사인 슬리데린, 후플푸프, 레번클로, 그린핀도르의 교복과 상징들을 구경할 수 있답니다. 마법 모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으며 만약에 해리포터 컨셉에 맞는 망토와 마법 지팡이를 구매하셨다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자유투어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그니처 포토존 두 곳 중 한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 있는 식기류는 촬영장에서 직접 사용한 것들이라고 하니 좀 더 실감나게 다가왔었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덕션 디자인인데요. 이곳은 영화 소품과 세트장 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소랍니다. 영화 관련 종사자 및 꿈을 가지신 분들께 엄청 소중한 경험이 될 듯합니다. 저는 관심이 크게 있던 곳은 아니라서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빠른 시간에 넘어갔답니다. 다음으로는 해리포터를 안 본 분들도 아는 움직이는 계단과 움직이는 사진들이 있는 장소 마블 스테어케이스입니다. 제 눈으로 움직이는 사진과 계단 보다니 갑자기 울컥하고 감탄이 저절로 나왔답니다. 한자리에서 움직이는 계단을 3번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쿨을 통해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쿨을 스캔하고 난 후 원하는 배경에서 사진을 찍으면 액자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가 갔을 때 여기 줄이 은근 길었어서 저는 과감하게 패스했답니다. 여러분은 참여해보시고 예쁜 추억도 하나 더 간직해보세요. 움직이는 계단 모습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게요. 움직이는 계단과 사진을 넘어 호그와트의 내부들 볼 수 있는 Living at Hogwarts인데요. 그린핀도르 남학생들이 지냈던 도미토리 숙소 내부도 볼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주인공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곳이라 뭔가 추억의 장소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곳은 전시 느낌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아쉬웠답니다. 반대쪽에는 그린핀도르와 슬리데린 학생들이 쉬었던 휴게실이 재현되어 있대요. 기숙사에 따라 휴게실 분위기가 사뭇 달랐고 디테일하게 너무 표현해 놓은 듯합니다. 체스판이 있는 공간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안에 있는 소품을 만질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장소는 커스튬 앤 프롭스에서는 다양한 의상과 퀴디치 경기에 사용된 빗자루와 유니폼 소품들도 구경할 수 있답니다. 또 여기는 퀴디치 촬영 체험 장소가 있는데요. 직접 마법 빗자루를 타보는 곳은 다른 공간에서 나오고 여기는 퀴디치 경기를 보는 관객 입장이 돼서 응원을 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답니다. 직원분들의 호응에 맞춰 응원을 해주면 된답니다. 몸으로도 설명해 주셔서 일본어가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따라하실 수 있답니다. 줄이 길긴 한데 우르르 빠지기에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체험해 보실 수 있답니다. 퀴디치 경기 응원 체험 장소를 지나면 엄청 많은 물품들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제일 안쪽에는 그 유명한 펜시브가 있답니다. 영화에서 스네이프 교수의 가슴 아픈 짝사랑을 볼 수 있었던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펜시브 장면이랍니다. 한참을 줄 서서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 특별히 명확하게 뭐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오래 기다려도 보이지 않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10초 정도 쓱 보고 말았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런던에는 없고 도쿄에만 있다는 덤블도어 교수님의 응접실도 살짝 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Learning at Hogwarts에 오게 되는데요. 이 공간이 은근 시간이 볼 것이 많고 오오하고 투어할 게 많더라고요. 우측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덤블도어 교장선생님의 교장실인데요. 위엄을 상징하도록 높게 지어져 있으며 덤블도어 교장실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불사조 폭스가 있답니다. 교장실을 지나면 마법약을 구현해보는 느낌이 드는 장소로 연결된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촬영 시 사용한 다양한 의상들과 죽음을 먹는 자 가면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이 체험은 따로 코드는 필요하지 않으며 직접 터치하면서 구성하면 위 스크린에서 본인이 만든 디자인의 가면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법약을 배우는 공간에 오면 마법약을 만드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지팡이가 자동으로 돌기에 돌릴 필요가 없으며 잡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중간중간 하셔서 공중에 손을 두고 마법으로 지팡이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사진을 남기시면 좋을 듯합니다. 확실히 마법 지팡이가 있으면 표현이 잘 되는 듯 하나 가격이 사악해서 저는 패스했답니다. 테이블이 3개 정도 있으며 안쪽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니 입구 앞쪽에서만 몰려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법약을 만드는 공간을 지나면 해리포터 시리즈 베스트 탑 3 중 하나인 마법사의 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한 공간이 펼쳐지대요. 첫 번째로 시그니처인 소망의 거울을 볼 수 있는데요. 소망의 거울은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기념샷을 찍을 수 있어서 줄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길었고 대기 시간도 길었답니다. 소망의 거울 우측에는 마법사의 돌에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이었던 퀴렐 교수를 볼 수 있었답니다. 바로 옆에는 또 엄브리지 교수가 있는데 솔직히 살짝 이 배치를 이해할 수는 없었답니다. 퀴렐 교수와 퀴렐 교수가 담당한 어둠의 방어술 수업 장소 사이에 엄브리지 교장과와 교수진들이 느낌이었거든요. 어둠의 방어술 강의실에서는 마법 주문을 배우고 적을 무찌르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분께서 알려주시는 마법 주문을 배우고 적을 향해 말하는 거라 큰 메리트는 없답니다. 나도 마법 주문을 해봤다. 이 경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곳들을 지나면 해리포터가 마법사의 돌에서 투명 망토를 쓰고 돌아다녔던 도서관도 구현해 놓았는데요. 이곳에서 사진도 진짜 많이 찍으시니 기억해두세요.
볼드모트의 영혼을 조각 나눴던 호크룩스들도 감상할 수 있으며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 화장실과 잠시 쉴 수 있는 의자도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가운데에는 우리의 분노 볼드모트가 있답니다. 볼드모트를 지나면 다음 구역인 Forbidden Forest 금지의 숲을 지날 수 있는데요.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무서워하는 저희 부부가 충분히 지날 수 있는 곳이니 전혀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답니다. 조금 걸어오면 벅빛과 해그리드를 만날 수 있는데요. 모형을 보아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주변의 연기도 나고 벅빛이 인사도해서 사진과 영상으로 모두 남기기 좋을 듯합니다. 벅빛과 인사를 하고 난 후 비밀의 방 시리즈에서 해리포터와 론이 탔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볼 수 있답니다. 중간에 켄타우로스도 있고 디멘터를 물리치는 체험도 있는데 체험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눈으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디멘터 체험 옆쪽에는 외부로 빠지는 길이 따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대형거미 아라고그를 볼 수 있는데 진짜 어두운 분위기에 실제 크기처럼 엄청 크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제가 쭉 보여드리겠지만 깜깜한 분위기나 거미를 무서워하는 분들께서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가시는 분들은 가는 길 우측에 아라고그가 있으니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라는 외부적 상황은 하나도 없으니 쭉 보여드릴게요. Keep me coming back for more, but I can feel like you're not yours. I never had a love like this before, so hear me out now. I'll say it just once more. Nobody will love you like I 이곳을 지나면 외부인 하그리드 헛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자마자 보는 건 해그리드의 오두막과 호박 모형이랍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뒤쪽으로 가면 해그리드 집 내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집 내부도 해그리드에 맞게 크게 되어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보세요. 다음으로는 내부 휴식처인 아쿠아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름이라 그런지 내부 카페가 줄이 더 길고 금방 줄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해리포터 스튜디오 버터비어를 한 번이라도 마셔본 분들께서는 저는 이 내부 카페를 좀 더 추천해드립니다. 이 곧 부엉이 케이크는 맛평도 좋고 진짜 해리포터에 나오는 부엉이 모양으로 만든 거라 솔직히 나중에 알려지면 이게 버터비어보다 인기가 많을 듯합니다. 다음에 온다면 저 이걸 먹을 예정이랍니다. 버터비어보다 평이 더 좋고 쾌적하게 쉴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쿠아 카페는 화장실도 연결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주세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처음 왔고 어차피 잠시 쉬면서 음료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라면 필수 체험 장소라 느끼는 곳은 다음 장소는 버터비어 바인데요. 남편이랑 당 충전도 할 겸 버터맥주를 마시고 컵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버터맥주 바로 향했는데요. 버터맥주는 1100엔이며 엄청 달달한 무알콜 음료랍니다. 컵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옆에 싣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주문 시 비닐도 주신이 가져가실 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저희는 커플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2잔을 주문했는데 둘이 한 잔도 다 마시지 못했답니다. 부부나 가족 단위로 방문하셨다면 기념으로 한 잔만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버터비어를 마시고 체력을 충전한 후 외부 투어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외부에는 3층 버스, 전화부스, 하늘을 나는 차, 더들리 일가, 해그리드 오토바이, 프리백과 네번지, 호그와트 회랑, 체스판을 모두 다 구경할 수 있답니다. 외부 투어는 3층 버스 외에는 직접 안까지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생생하게 해리포터 감성을 느낄 수 있답니다. 3층 버스는 버스 입구까지만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버스 내부 및 위로는 올라갈 수 없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3층 버스와 하늘을 나는 차, 오토바이는 저녁이 되니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에 진짜 깜짝 놀랐답니다. 하늘을 나는 차와 오토바이를 타는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며 회랑에서는 인생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저도 호그와트 회랑에서도 찍을까 하고 구도를 봤는데 회랑 밖으로는 안으로든 고개를 많이 빼꼼해도 다 사람들이 걸려서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없다면 후다닥 가서 찍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회랑 옆에는 체스판이 단독으로 있는데요. 진짜 영화 속에서 봤던 대형 체스판이더라고요.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뭔가 찡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어릴 때 해리포터가 지냈던 더즐리 집은 진짜 줄이 길었는데요. 내부가 좁아서 포토존으로 이용할 수 없고 지나가면서 기록용 사진만 찍을 수 있을 정도라 줄이 생각보다 금방 빠졌답니다. 계단 밑에는 해리포터가 10살까지 지내던 벽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내 방으로 줬단 말이야. 생각이 들어서 급분노가 일어났답니다. 마법사의 돌에서 호그와트에서 날아온 편지가 우르르 나왔던 벽난로도 볼 수 있었답니다. 영화 속 장면을 하나하나 담아두어서 재미있게 감상했답니다. 3층 버스가 있는 전화부스를 지나면 다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곳이야말로 해리포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그니처 장소 9와 4분의 3 승강장이랍니다. 이곳은 빠질 수 없는 장소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는 남편도 이곳에서는 사진을 찍었답니다. 카트가 3군데 정도 있어서 줄이 거의 없었답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 앞에서도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과감히 패스했답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는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해리포터 전 시리즈의 급행열차 명장면을 모아놓은 느낌이었답니다. 풋풋한 어린 시절 주인공들 모습, 영화의 흐름에 따라 어두워지는 분위기도 느낄 수 있으며 디멘터가 들어오려고 문고리가 흔들리는 모습까지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여기에 상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굿즈샵에서는 볼 수 없고 이곳 상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해리포터 입학 통지서가 있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런던 Ministry of Magic 마법 정보인데요. 이곳은 런던에 매우 작게 구성되어 있어서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와는 차별점이 있는 전시 세트장이랍니다. 죽음의 성물에서 실제로 쓰였던 세트를 그대로 옮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플로가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컵코드를 스캔하고 체험하면 폰을 통해서 갑자기 등장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답니다. 이 체험 역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꼭 해보세요. 저희 부부도 해보았는데 재미있었답니다. 입장을 표현한 상징적인 조각상도 있으며 집무실을 볼 수 있답니다. 이 공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죽음의 성물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곳을 지나면 움직이는 해그리드 머리 모형과 도비, 움직이는 책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도비는 이 공간에서 만날 수 있으니 도비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곳도 놓치지 마세요. 도비를 지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법 빗자루를 타는 장소 브룸스틱 익스피리언스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2,500엔 유로 서비스로 빗자루를 타고 사진을 찍으면 배경을 합성하여 실제처럼 나는 모습처럼 보이게 해서 사진을 준답니다. 필수 참여가 아니니 과감히 패스하셔도 된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남은 거야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랬답니다.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간답니다. Arts of Sound는 영화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음악 요소를 다루는 공간이랍니다. 해리포터에 사용된 음악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어떻게 창작되었는지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별도의 체험 장소는 없으며 영화 음악이 단순 컴퓨터 작업이 아니라 하나하나 재료를 모아 소리를 창작해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곤 알리 다이애곤 앨리인데요. 다이애곤 앨리는 호그와트 신입생들이 주로 즐기던 거리로 마법사 하플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저희가 마법사가 되어 하플을 돌아가는 느낌인 거죠.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는데 디테일이 엄청난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곳도 없어서 너무 아쉬웠답니다. 지팡이 상점, 부엉이 백화점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낮과 밤의 변화처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답니다. 밝을 때의 느낌도 어두울 때의 느낌도 모두 감상해보세요. 다이애곤 앨리 거리가 끝나면 잠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곳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거리에는 호그와트 비밀지도를 구경할 수 있답니다. 실제처럼 발자국이 새겨져서 움직이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측에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굿즈샵과 푸드홀을 제외한 마지막 장소 바로 허그워츠 머로이랍니다. 호그와트 성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요. 한 공간을 오로지 이 호그와트 모형으로 채운 곳인데요. 산, 강, 교실, 퀴디치 운동장까지 빠짐없이 묘사해 두었으며 작은 부분 하나하나 섬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웅장하면서도 디테일한 것에 매력을 느껴서 저희는 사진을 찍는데 의미를 두기보다 크게 한 바퀴 둘러보며 호그와트 외곽을 걷는 느낌으로 사색을 즐겨보았답니다. 호그와트 모형 공간 역시 낮과 밤 모두 반복적으로 연출되며 이곳을 지나면 투어는 끝이 나고 굿즈샵과 연결되어 다시 로비를 통해 출구로 나가게 된답니다.
굿즈샵으로 이동하면 다시 전시실로 이동할 수 없으며 마지막 장소인 만큼 충분히 눈으로 카메라로 마음으로 담으시고 나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굿즈샵 입구에는 지팡이를 고르는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답니다. 가볍게 패스하셔도 좋을 듯 하며 굿즈샵 내부로 들어오니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굿즈샵과 식당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굿즈샵은 세계 최대 해리포터 굿즈샵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품의 가격을 알려드리기 어려우나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마법 지팡이와 망토 가격은 제가 꿀팁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법 지팡이는 주인공들마다 모두 다른데요. 이 지팡이를 직접 잡아보고 주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주인공별 어떤 지팡이인지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 체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지팡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디자인을 참고하세요. 마법 지팡이는 가격은 4,600엔이고 각인을 희망하시면 5,600엔이라고 합니다. 각인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나 사람이 많을 타임에는 1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미리 주문하실 분들은 투어 입장 전에 굿즈샵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망토에 대해 말씀드리면 망토는 13만엔이랍니다. 망토는 추가금 없이 각인을 새길 수 있는데요. 최대 12자 글자까지 가능하며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망토의 경우 각인 서비스가 무료라서 기본 15분 대기이지만 이 역시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망토는 가격이 진짜 사악해서 찐팬이 아니라면 저는 지팡이 정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테니스 치마나 교복 느낌으로만 입고 가도 충분히 호그와트 학생 분위기를 느끼며 투어할 수 있어서 굿즈는 솔직히 비추한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계산하는 곳이 한 군데인데 줄이 진짜 엄청나게 길었답니다. 저는 몇 개 살까 하다가 줄 보고 바로 포기했답니다. 소중한 4시간 지켜. 해리포터에 나오는 다양한 간식들과 진짜 엄청 넓고 기숙사별로 물품들도 모두 있으며 스네이프 교수님 굿즈도 따로 있더라고요. 스네이프 교수님을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진짜 환호성을 지르실 듯 합니다. 이렇게 굿즈샵도 설명해드렸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식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홀과 개구리 카페로 되어 있는데요. 개구리 카페는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컨셉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소파도 너무 귀여웠답니다. 푸드홀은 호그와트 학교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고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외부에서 식사하시는 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투어 시간이 꽤 걸리기에 해리포터 스튜디오 입장 전후로 식사 생각은 당연히 하실 것 같지만 소중한 한 끼를 낭비하시지 마세요. 미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저는 출발 직전에 식사하고 숙소 근처 돌아가서 바로 식사했답니다. 기념사진과 체험 시간을 줄이면서 버터비어 마셨던 것 외에는 쉬는 틈 없이 영상의 모든 곳들을 담으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이렇게 돌았을 때에도 3시간 이상 걸렸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고 진짜 후다닥 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2시간 30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도쿄 여행 중 기억에 남을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해리포터 스튜디오였답니다. 해리포터에 큰 관심이 없던 남편도 인정한 장소이니 해리포터에 관심이 없더라도 실내 도쿄 여행 코스로 잡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도쿄 아니면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는 런던 가서 봐야 하잖아요.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이드맵 모든 곳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후기를 전달해드렸는데요. 제 영상으로 해리포터 스튜디오 투어 준비에 도움이 되었거나 해리포터 스튜디오 홈투어가 되었나요? 많은 분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제작한 영상이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쿄 여행 일정 파일 공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지?